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1강 아동미술교육의 이론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아동미술교육의 목적을 보도록 하죠. 아동미술교육의 목적에는요. 7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요. 미적 감각을 발달시킨다입니다. 자, 미적 감각은요. 인간의 삶에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미는 인간의 항상 숙제고 또 인간이 항상 추구하는 것이 바로 미의 요소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듯이 아동 시기 때의 미적인 요소를 발달시킨다면은 굉장히 훌륭한 교육적으로서 그 목적을 둘 수가 있고요. 자, 아동 미술 교육의 그 미적 발달을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자, 조형 활동을 통하여 사물의 크기, 모양, 색깔, 질감 등 미적 질서를 경험함으로써 정서적인, 지적, 지각적 경험들과 함께 총체적인 미적 감각을 발달시킨다입니다. 자, 이것은 아동미술 교육을 통해서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목적을 들어가도록 하죠. 두 번째는 창의성 개발, 발달시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창의성 발달은요. 오늘날 현대사회는 크리에이티브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창조하다, 즉 창의성과 같이 연결이 됩니다. 자, 다양한 창의성 활동을 토대로 해서 아이들이 영유아 미술 활동을 통해서 그 창조로운 인간상으로 발달시키는 것을 도모할 수 있고 그것을 아동미술 교육의 목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자, 이러한 창의성에 대한 개념을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조형 활동을 통해 자신이 산출해낸 독특한 사고를 반영하고 다양한 재료 탐색 활동을 생산적 사고나 확산적 사고에 의한 새로운 아이디어 산출이나 새로운 유형의 사고를 신장시켜 호기심과 새로운 통찰로 도전해보려는 도전정식, 즉 그리고 또 적극적인 태도를 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갖도록 한다. 자, 아동 미술 교육의 활동은요, 심장 치유 능력 활동이라고도 연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적 자아 존중감 향상되는 그런 미술 교육 활동으로까지 연계가 된다라고 바로 세 번째에서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한다 해서 제시를 하는 것이죠. 이 세 번째 긍정적 자아 개념을 갖도록 한다. 이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자발적인 조형 활동은 정서적 만족감과 성취감 같은 긍정적 자아 개념을 형성하고요. 여기에 플러스 자존감 향상을 시킨다라고 봅니다. 자, 네 번째를 보도록 하죠. 네 번째는요. 자, 언어 인지 발달을 돕는다. 자, 문제 해결, 즉 아동 미술 활동을 탐색 활동을 통해서 과정 속에서 결과를 얻어내고 이러한 그 결과가 결과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바로 이제 아동 미술 활동에서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아동 미술의 이러한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분석과 판단 능력을 돕고 지식과 이해력을 확장시킬 수 있고 또한 이러한 조형 활동으로 비언어적으로 즉 문자가 아닌 어떤 이런 형상 있죠. 자, 이런 형상을 바로 비언어적인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비언어적으로 나타내 인지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발달시킨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섯 번째, 신체 발달을 돕는다. 자, 오늘날 이제 아동 미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오감각 프로그램이라는 그런 것들을 많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현대사회, 21세기의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인간의 모든 신체적인, 내적인 그러한 것들을 그 개발하고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우리의 주 궁극적인 교육의 목적으로, 이제 전체적인 학문적인 목적으로 둘 수가 있는데, 아동미술에서 바로 이러한 신체 발달을 돕는다라는 것을 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 아동미술 활동에 있어서는 영유아, 자,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소근육. 자, 신체 모든 크게 움직이는 몸을 움직이는 것을 바로 대근육. 자, 그리고 또 그 촉각, 후각, 미각, 청각 이런 것들을 오감각 이런 인간의 모든 감각 기능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신체 발달을 돕는다라는 것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신체 발달을 돕는다를 조금 더 간략하게 한 번 더 정의를 내려본다면 자신의 신체 기능을 활용하며 조형 활동에 참여하고 시각적으로 보고 만져가며 그리거나 오리고 붙이고 다양한 창조 활동을 토대로 해서요. 자, 이러한 것들을 활동을 통해서 경험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지금 앞에 말씀드린 오감각, 즉 소근육 그리고 대근육 이런 인간의 모든 감각을 발달시키는 것이 바로 이 신체 발달을 돕는다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6번째, 사회 문화적 발달을 돕는다라고 보죠. 자, 사회 문화적 발달에는요. 자, 19세기 다르고 20세기 다르고 21세기 다르죠. 자, 21세기인 오늘날 우리의 이런 사회 전반적인 그 모든 현상과 그리고 문화적인 요소들이 바로 이 아동 미술 안에 모두 이제 엑기스로 그 함축돼서 아이들한테 그 교육을 시키는 것이 바로 이제 사회 문화적 발달을 돕는다에 들어가 있는데, 자, 사회 문화적 발달을 돕는다에 를 조금 더 이렇게 짧게 만약에 간략하게 얘기를 한다면, 요점을 한다면, 자, 조형 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스스로 표현해 봄으로써 창작 활동에 참여하며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감상해 보고, 자, 이러한 감상을 통해서 자신과 자기 주변의 모든 세계, 그리고 또 이러한 그 주변 세계와 그 다음에 나와 다른 이들의 어떤 이런 소통하는 것들,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더욱 잘 이해하게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조형 활동은 사회성과 문화에 대한 발달을 돕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심리치료 기능을 갖는다. 네. 이 심리치료 기능을 갖는다의 아동미술의 교육에 이제 목적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미술은, 즉, 미는 인간의 모든 삶에 있어서 절대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 어떤 이런 바깥을 쇼핑을 하거나 우리가 거리를 걸어가거나 또는 우리가 교육 환경에 정해져 있는 바닥, 실내 내부 인테리어나 또 우리가 어디 문화적인 요소 생활 공간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자연 경관을 보고 아, 너무 아름답다. 아, 저 어쩜 저렇게 너무 멋있고 아름답지? 굉장히 흥미로운데 또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미라는 요소고, 또 이러한 미를 아, 아름답다. 이거는 굉장히 보라색은 아름답고 저것은 좀 뭔가 이런데, 이런 것은 바로 미적 판단이라는 기준치로 또 들어가요. 미의 요소에서는 다양하게 많이 이제 미적 판단, 미적 가치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하듯이 이 미에 관련된 모든 인간의 삶에 있어서 미는 태어나서 죽는 그날까지 존재한다라고 보고, 이러한 어떤 이런 심리 치료 과정 속 안에서 이런 미 활동을 하면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어떤 이런 외부의 불안 환경이라든가 억압받았던 거, 스트레스 받았던 거, 이런 것들을 어떤 이제 미술, 조형, 비언어적인 활동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서 내적 스트레스로 완화시키고 치유의 효과까지도 있기 때문에 바로 심리적 치료 기능을 갖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하여서 어떤 이런 어린아이들의 또 이제
또 그 동화적인 어떤 이런 꿈과 희망 이런 것들이 그 동화적인 세계를 그 외부로 표현을 하면서 머릿속에 있는 걸 외부로 실제로 구현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바로 내적 심상 치유를 그 유발을 시키고 이런 내적 심사일 치유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아이들의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그 이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아동화 발달의 단계별 이해인데 여러 학자들이 있어요. 지책이라든가 우리 이제 아이스너라든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로엔필드의 아동화 발달 단계가 이제 발달 단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보겠는데요. 로엔필드의 아동화의 발달 단계 그 첫 번째는요. 난하기 그리고 2세부터 연령별은 2세부터 4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명명해요. 근데 이 난하기에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보도록 해요. 조금 더 자세히. 자,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첫 번째는 무질서한 난하기 그리고 조절하는 난하기 그리고 명명하는 난하기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조절하는 무질서한 난하기는 바로 유아들은 주변 환경에 감각이 접촉하면서 느끼고 경험하고 이를 통해서 그 반응을 이제 그리기 시작을 하고 이것을 무의식적으로 이제 끄적거림으로써 표현을 하는 것이 바로 그 난하기의 첫 번째 무질서한 난하기죠. 자, 두 번째 조절하는 난하기인데요. 자, 조절하는 난하기는 동작이 반복되면서 시각과 근육 운동 간의 협응이 시작이 되는 것을 말하고요. 자, 명명하는 난하기에는 무의식적인 접근이 의식적인 접근이 돼요. 자, 마구잡이로 무의식적으로 막 끄적거렸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무언가를 경험하고 느끼고 또 맛도 보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또 뭔가 움직여보고 아동이 이제 난하기 안에서 이렇게 느껴가면서 자신의 어떤 이런 그 사물에 대해서 자신이 그린 거에 대해서 이것은 꽃, 이것은 나무 이런 것을 명명하는 것을 이름을 붙이는 것을 바로 이제 명명하는 난하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잊지 마세요. 난하기에는 세 가지가 있죠. 그 첫 번째 바로 무질서한 난하기, 두 번째 조절하는 난하기, 세 번째 명명하는 난하기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전도식기를 보도록 하죠. 전도식기는 4세부터 7세를 칭하는데 자, 표현된 것과 대상과의 관계를 발견하기 시작하고 아는 바를 그린다. 아는 바를 그린다가 바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반복을 통해 한정된 개념을 발달시킨다. 인물, 나무, 해, 산을 주로 그리며 모든 것을 자기중심적으로 표현한다라는 것을 바로 전도식기 시기에 나타나는 바로 표현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식기 7세부터 9세 들어가도록 하죠. 도식기의 발달 연령이 몇 세부터 몇 세? 7세부터 9세예요. 도식기, 자, 자세히 보도록 해요.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를 공식화하여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한다. 우리가 이제 도식이라는 단어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살짝 낯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도식은 즉 글자가 아닌 어떤 이런 형태, 꽃의 형태, 세모의 형태, 동그라미의 형태 이런 형태를 바로 글자, 자, 글자 문자가 아닌 비언어적인 어떤 이런 형태를 바로 도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자, 이러한 그 도식에는요, 자, 이런 그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자기중심적으로 모든 걸 표현을 하는데, 자,
7세부터 9세인데 자신과 대상과의 관계를 공식화하여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고 중요한 부분을 과장하고 중요하지 않는 부분을 생략하며 주관적인 인물과 공간 개념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도식의 가장 또 포인트는요, 기저선이라는 단어에 귀 기울여 주세요. 기저선은 바로, 하늘과 땅, 즉, 화면에 줄을 이렇게 그었어요. 자, 이것을 기저선이라고 해요. 자, 이게 땅이고요. 이것이 하늘이에요. 자, 하늘인데, 자, 이 선이 바로 기저선이에요. 하늘과 땅을 구분 짓는 선을 바로 기저선이라고 하는데, 자, 도식기에는요, 하늘과 땅이 바로 이제, 구분이 지어진다라고 아이들이 의식적으로 그림을 그리는 형태를 얘기를 하죠. 자, 또, 또래 집단기를 보도록 하죠. 또래 집단기는 9세부터 11세인데 또래 집단의 의사를 존중하고 도식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하며 세부 표현이 나타나요. 자, 어때요? 자, 또래 집단기 이전에는 나나기, 끄적거림의 시기, 그 다음에 전도시기, 도시기, 어떤 이런 형태를 어떤 이런 이제 무의식적으로 그리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이름을 붙이고, 또 그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이런 내적인 것을 외부로서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표현 활동을 했는데, 자, 이 또래 집단계에서는요, 자, 9세, 9세부터 11세인데, 자, 또래 집단계에는 자신의 의사를, 즉, 나의 의사, 또 타인의 의사, 그리고 또래와의 관계의 의사를 존중하고 그리고 도식으로부터 벗어나고 자 이것을 세부 표현 이제 자세히 사실 그대로 조금씩 그려가기 시작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시각, 눈을 통해서 시신경을 통해서 그리고 지각을 발달로 객관적인 상태에서 바로 이제 사물을 관찰하고 중첩과 기저선 사이의 공간을 인식하게 되고요. 위에서 본 모습을 표현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의사실기를 보도록 하죠. 11세와 13세입니다. 자, 사실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을 하고요. 시각형과 촉각형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모든 묘사가 운동감이 많아지며 운동감과 비례, 배경 등을 표현하죠. 네. 자, 마지막으로 결정기. 자, 결정기는 13세부터 17세를 말합니다. 자, 창조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기이고요. 주변 환경을 창의적으로 받아들여 표현이 시각형, 촉각형, 중간형으로 구분하고 표현이 되고요. 자, 시각형은 외관과 명암, 원근, 비례, 배경 등을 중시한다라고 합니다. 자, 촉각형은 내적 정서의 표현과 색채, 공간 표현이 주관적이다라고 보겠어요. 네, 로엔필드의 발달 단계를 보았고 이제 아동화의 특성을 보도록 하죠. 아동화의 특성에는 10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바로 이제 그 미분화 표현인데요. 자, 미분화 표현에 대해서는요. 미분화는 사물과 사물의 관계가 구분되지 않은 상태 그리고 첫 돌이 지나면서 나날을 그리고 아무 목적 없이 난잡하게 그러니까 끄적거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의인화 표현이에요. 자, 모든 만물이 사람과 같은 자 생명을 갖고 표정을 짓거나 행동을 하는 것을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물환론적인 사고라고 할 수 있어요. 물환론적 사고. 자, 모든 사물을 사람화 시켜서 말을 하고 총칭하고 그리고 그리면서 자, 바이야
바이야 안녕, 꽃아 안녕, 너는 나의 친구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물활론적 사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제 의나 표현하고도 연결이 되겠죠. 자, 동시성 표현을 보도록 하죠. 표현하고자 하는 대상의 비례, 시간, 공간, 방향, 위치 등이 하나의 화면에 동시에 표현되는데 이런 현상을 동시성 또는 시점 이동의 표현이라고 해요. 자, 즉 현재 시각적으로 보고 있는 바로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런 것들이 이제 구분 없이 하나의 화면 안에 모두 다 표현되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투시적 표현을 보도록 해요. 투시적 표현에는요. 아동의 다양한 생각과 경험, 그림을 표현하는 것인데 자, 우리가 책상이 있어요. 아동화에서 책상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려보도록 할까? 그러면 책상 내부 안을 다 그리고 자동차 내부 안을 다 그리듯이 바로 그러한 것을 바로 투시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아동은 경험했던 내용을 그 형태나 원리에 적용해서 그리기보다는 사고 자체를 그리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모습까지 그 표현하는 것을 바로 이제 투시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자, 다섯 번째 대칭적 표현이에요. 자, 화면을 수직 2등분으로 구분해서 대칭적으로 표현하거나 물체를 상하, 좌우로 배열하여 대칭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 이러한 것이 이제 언어적, 관념적 대칭으로 간주하여 표현하죠. 자, 여섯 번째 과장된 표현. 네. 자, 아동은 대상에 크고 작고 멀고 가깝고 자, 이러한 것을 바로 이제 원근감이라는 명칭으로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원근감이 없이 나의 생각, 나의 주관대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이제 그 과장된 표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 느낌대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제 과장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일곱 번째 초현실적 표현을 보도록 하죠. 초현실적 표현은요, 말 그대로 어떤 이런 내적인 것을 또 머리가 상상의 세계 있죠. 상상의 세계를 외부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이제 초현실적 표현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자, 땅과 기저선으로 땅과 하늘이라는 독특한 공간을 구분해서 또 이러한 그 상상의 세계를 표현한다라는 것을 바로 이제 초현실적 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덟 번째 기저선의 표현이 있죠. 여섯 번째, 자, 일곱 번째죠. 일곱 번째예요. 자, 일곱 번째가 바로 초현실적 표현이고요. 자, 초현실적 표현을 우리가 이제 그 자유로운 사고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제가 다시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여덟 번째 기저선의 표현이죠. 자, 기저선의 표현은 땅과 하늘을 구분지어서 표현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 아홉 번째 전개도식 표현을 보도록 해요. 자, 다른 시점에서 경험했던 것을 동시에 한 화면에 그리는 것을 말하고요. 자, 이것은 동시성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요. 어린이가 대상이나 경험을 자신이 보이는 시점을 기준으로 여러 가지 상황을 한 화면에 그려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자기중심적 표현. 네. 아동은요, 모든 것은 바로 이제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한 것을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표현하는 것을 바로 자기중심적 표현이라고 하고요. 상대방이나 주변 사항은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요. 자, 아동은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고 자신을 과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주관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껏 멋지게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세계를 아주 그냥 굉장히 멋있게 표현하는 것을 바로 이제 아동화의 바로 이제 표현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아동화의 표현적 특성 우리 여러분들 잘 보았죠? 네. 이로 제1강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